안녕하세요. 작은 옷가게를 시작하며 두 번째 삶을 시작한 40 초반의 여성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자면 이혼이 가장 큰 사건일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제게 더 나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혼이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통해 만났어요. 그 당시 제 나이는 29살이었고 남편은 살이었어요. 우리는 소개팅을 시작한 후 2년 정도 지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전에는 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을 누군가에게 넘기려고 하셨는데요. 주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 다 연가 있으시니 공장 2개를 운영하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를 부르시는 혹시 공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빠가 공장을 하나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가 받아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이에요. 아빠 공장을 남편이나 저 둘 중에 누가 맡은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 또 너희들 다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현재 공장은 잘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고려해 아빠가 가르쳐주면 되고 너희가 한다고 한다면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어차피 다 떠날 거니까 너희가 인수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회사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들렸어. 그럴 바에는 아버지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장님과 사모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누군가의 돈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 괜히 내가 운영하는 것이 실패하면 어쩌지? 친정 부모님이 아버지의 공장을 인수하도록 바란다만 나는 무섭고 아버지가 또한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아쉬워하셨지만 내 의견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조금 은밀하게 우리가 공장을 인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 그렇게 장모님과 함께 운영 중이신 공장을 인수하여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당신 또는 나 모두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장현오이를 만들어 놓은 것을 받는 것이겠지요. 어찌됐든 두 분 모두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시잖아요. 차라리 다른 분이 경영하면 수익을 일부는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우리도 장엄을 받더라도 수익이 난다면 감사의 뜻으로 그걸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를 통해 다양하게 물어보고 배우기도 가능하니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친부의 공장을 인수하고 싶어 했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 저도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공장에서의 수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인수할 사람을 구했어요. 아직 구하는 중이지만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왜 내가 아는 사람이 하고 싶대. 아니, 그냥 우리가 받아서 해볼까 하고 남수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아빠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너희가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잘 생각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랑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의료공장 1개를 인수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도 다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더라고요. 친정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새로 구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공장을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의 일부분은 당연히 친정아버지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수익이 몇 정도가 되면 되는 게 좋을지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수익 금액을 얼마 정도만 받으면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공장 인수 시 얼마쯤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기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씩을 주겠느냐고 했다. 우리는 그냥 용돈을 줄 생각이었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만 보내라고 하셨고 그러고도 수익이 나오는 때에만 보내면 된다.
150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액수가 큰 것 같다고 느꼈는데 남편은 친정 아버지가 너무 많다고 하여 당황했다. 왜 이런지 물었더니 친정 아버지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상 수익이 대략 670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만 말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네, 그럼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어이가 없어서 1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랬냐고 말하기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아버지께서는 공장을 받아들이신다는데 그 때문에 따로 돈을 들여주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50만 원은 많다고 얘기해야겠어요. 우선 돈을 들여주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때 말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원래는 많이 주다가 적게 주면 처음에는 빈정상하고 관계도 망가질 수 있어요. 차라리 적게 들여주다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 올려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남편은 아직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이니 처음부터 친정아버지께 조금만 드리고 이후에 늘려나가는 게 어떨까요? 잘만 되면 더 내어주기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친정아버지의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니 상황을 보고 친정아버지께 드릴 돈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친정아버지의 공장을 인수했는데 비록 친정아버지가 많이 알려주시더라도 예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숫자에 취약한 저는 배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하는 남편이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제가는 공장 내 직원들과 일을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의류 공장이라서 대부분이 여성인 이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도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신 곳이라 크게 힘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만에 30평짜리 집 한 채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집을 사고 난 뒤로부터 시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은근슬쩍 갖고 싶은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집들이를 하러 왔을 때 에어컨이 정말 시원했더라고요.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만 시원했어요. 이사를 가면서 하나를 산대요. 바람이 바로 살에 닿는 걸 싫어해서요. 그래서 바람만 아니라 공기만 시원하게 하는 걸로 하나 샀죠. 그랬더니 나도 바람이 닿으면 싫다고 해서요. 너희의 에어컨이 참 좋다고 하셨으니 하나를 사서 보내주시겠다 했어요. 드릴까요? 저희도 직접 써보니까 괜찮았어요. 아, 유즈가 그냥 얇은 가디건 하나 입고 에어컨 새는 거면 돼. 너희만 잘 살면 돼. 나는 바라는 거 없어. 저희 시어머니가 하는 입버릇 하나 있어요. 바로 바라는 건 없고 너희만 잘 살면 돼. 이래서 결국 저희가 사드리게 됐어요. 어버이날이 그쯤이잖아. 이번에 양과 어른들께 뭘 선물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마 의자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홈쇼핑을 틀어서 보는데 마 의자가 괜찮아 보이더라고. 이번에 내 친구네 아들이 하나 장만해 주었다고 해서 가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어버이 선물은 뭐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머님 마자 하나 사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거야. 보낼까? 애써 너희들 부담만 떨어뜨리게. 어버이날 선물로 알아보고 있었어. 이번에 선물을 산다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사야겠어요. 우리도 뿌듯해 할 거야. 그래, 괜찮아. 그럼 그 따뜻하게 한잔 할 수 있는 거 하나 사서 보내줘. 난 괜찮은데 내가 계속 보내주니까. 시어머니 생각엔 항상 바라는 게 없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색해 보이지만 본인이 갖고 싶은 걸 얘기하셨고 물론 부담이 될 때도 있었지만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라서 최대한 사드리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공장을 인수한 부분으로 인해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게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사드릴 수 있는 건 사드리려고 했어요.
마 의자도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모델을 찾아봤는데 최신식이어서 거의 300만 원대에 육박하는 것인데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선물은 좋은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협의 후 양부모님과 어버이님들께 선물로 마 의자를 보내드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너희가 보내준 마 의자를 보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마 의자를 안마 의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너희는 어떻게 이걸 알았어? 시어머니가 마 의자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어버이날 선물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그걸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어요. 유사돈 덕분에 나도 좋은 안마 의자 하나가 생겼네요. 시어머니께 안마 의자도 사드렸으니 한동안은 뭐 사달라고 하진 않겠지 싶었는데 몇 달 뒤 본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다며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친구들이랑 모임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서 의도치 않게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저와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 한 명이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도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매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너희가 300만 원 드렸느냐고요. 문단을 더 커지기 전에 문장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문단을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작까지 사드렸는데 이제는 가려고 하는 비용까지 내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용돈을 들여서 이렇게 매번 물건 사드리고 여행 가다가 돈을 들이니 그러면 돈이 더 나가는데 요즘에 용돈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뭐 사달라는 말도 안 해서 좋더라고.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야지 싶었는데 제가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 정신없이 그 말하는 걸 잊어버렸죠. 지난주 주말에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남편이랑 갔더니 밥 먹다가 여행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애들이 자꾸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 있겠어. 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래요? 엄마, 내가 해줄게. 얼마나 너희들이 들게 되는지 알아.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해줄까? 이번에 아이들이 비행기를 탈 거라고 해서 200만 원 가까이 들 거야.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했어? 나중에 더 기회가 생길 거야. 그때 되면 다른 곳에 같이 갈 테니까. 엄마도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돈을 못 내줄 테니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 나도 가고 싶었는데 괜히 너희들 챙길 것 같아서 그냥 안 가려고 했었어. 그럼 잘 다녀와. 나도 결혼한 지 거의 4년째니까 시어머니의 성향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 항상 거절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우리 부담돼서 힘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일 건 다 이해하고 있어. 받았어. 그래서 생각해보니 돈을 시어머니께 보내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용돈을 의도적으로 주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 하루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면 좋겠다고 했지?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으니까 어머님에게 용돈을 주는 게 어때 할까 생각했어. 매달 용돈을 얼마씩 주면 좋을까? 물건을 한 번씩 사주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게 어때? 나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나가 주도록 하지? 근데 50만 원은 너무 적은가? 용돈 금액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니? 생활비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돈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어머님이 스스로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물려받은 우리 아버지가 100만 원을 받지만 시댁 용돈으로 100만 원을 보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기에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기로 한날에 전화를 받아 보냈더라고요. 이런 걸 왜 보냈냐고 하셨는데 살기 바쁘다며 용돈까지 받아가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다 늙은 사람이 돈을 쓸 때가 어디 있는데 필요할 때 우리가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돈을 모아두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사실 그를 믿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달 용돈을 받으려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도 손님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았던 걸로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급작스러운 상황에 공장으로 뛰어갔지만 물길이 너무 거세어서 바로 소방차를 불러도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류 공장이었기 때문에 불이 번 순간에 망가져 버렸어요. 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애썼던 물건은 이미 받았던 거니라 대금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순간에 비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용돈을 모아 저희에게 주신다는 말이 떠올라서 시어머니께 찾아가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았어요. 어머니, 예전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을 모아서 주신다고 했죠. 그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이 다 타버려서 당장 돈 한 푼도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해? 그리고 나도 돈이 없다니까 도와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머님, 조금이라도 빌릴 수 없을까요? 저희가 급하게 대금을 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돈이 없다니까 그 공장은 어쩔 거거든요. 너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니까 사돈 댁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어머니데 돈이 없다 그러셨다면 우리 친정 부모님 공장을 받아서 한 일이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왜 우리 부모님이 책임지냐고 되물었죠. 부모님이 불을 낸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친정 부모님이 책임지나요? 그 공장 주인이 돌아가신 분이 있죠. 어떻게 공장을 관리했는지 공장에서 불이 난 것 같은 얘기는 어머님께 들을 이유 없을 것 같은데요. 돈을 빌려주실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면서 친정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한 걸 듣기 싫어서 말을 끊고 그냥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고요. 낮이나 밤이나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당장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이었죠. 정말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연락해서 좀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들어보니까 너희 빚이 많이 생겼다며 어때 좀 정리가 되고 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이어내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집을 팔아서 어느 정도 갚아보려고. 그럼 당장 어디에서 살기 좋을지 생각 중이었어요. 아직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진 않았고 같이 살면 부딪힐 일도 많고 불편한 일도 많을 텐데. 아직 너희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말고 기다려봐봐. 엄마가 아빠랑 얘기 좀 해볼게. 친정에서 엄마는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소식에 우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야 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갑자기 공 타버리는 바람에 너희가 고생이다. 우리라고 뭐 해줄 건 없지만 그래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 너희 아버지랑 나랑 살 수 있는 곳 하나 마련했어. 30평대는 아니고 24평짜리 좀 좁을 수도 있어. 지금 집이 좁아서 문제야. 당장 길거리에 나한테나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직은 내 명의로 해놨어. 괜히 너희 이름으로 하면 재산세 때문에 뭐 그런 거 있거든. 많은 것을 대갈 것 같아서 우리가 대출 문제도 있고 돈이 부족할 때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웃 부모님에게서 마련해 주신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집이 너무 좁다고 하셨어요. 사돈댁에서 너희 집을 해줬다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닥지만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니라 이왕 해주시는 거면 좀 더 좋은 걸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해주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파시라고 할게요. 아니,
내 의견은 시아버지께서 해주실 거면 좋은 것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이거야 내가 지금 돈이 어디에 있냐고 예전에 주신다고 모아둘 거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당연히 돈이 많을 거라 생각했죠. 내가 그렇게 한다 해도 얼마나 준 것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 은행도 아니고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웃겨. 우리 공장이 망하고 돈이 없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셔서 한약을 가져왔다며 해놓으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아들을 보니 애가 반쪽이 된 것 같은데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한약을 가져오신 건가 봐요.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저를 챙겨주라 하시더군요. 당시에는 제가 10km 이상 뛰었는데도 한약은 주지 않으셨었어요.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한약을 정리하는 동안 우리 친정에서 준 공장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낡아 빠진 공장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친정에서 왜 우리 아들을 고생시키는 그런 공장을 물려주는지 알아봤어. 낡은 공장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줄 거면 좋은 것으로 주던지. 이게 뭐야? 어머님은 자꾸 지난번부터 저희 공장 불안타들 우리 친정 부모님 탓으로 돌리시는데 그게 왜 우리 부모님 탓이에요? 솔직히 제 남편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저희 부모님의 공장을 인수하고 싶어 해요. 하셨어요. 백슬래시사인라는 표현은 네이티브 스피커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씀하셨어요. 또는 말씀하신 거죠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누가 공장이겠어요? 요즘에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천불이 나는 것처럼 속이 아파와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내 속을 긁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그 상황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다가 빚까지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전화까지 바쁘게 받으며 일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긴급한 일이 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하는 걸 망설이긴 했지만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잠이 깨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며 왜 돈을 보내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락을 받은 후이다. 백슬래시사인. 저는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들어온 돈 때문에 전화하라고 했네. 급한 일이라고 하셨던 것은 용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무슨 용돈이야? 너 야간 알바 나가고 있으니 이제 돈도 좀 생겼을 거 아니야? 저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했어요. 남편 공장이 불타고 나서 돈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도 돈을 들어야 하는데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해와서 대뜸 용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알바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서 보니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휴대폰 로그인이었네요. 힘들어서는 먹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핸드폰 잠금 패턴이 제 것과 똑같았어요.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하고 있더라고요. 몇 달이 흘러서 제가 준 금액을 확인해 보니 1년 또는 2년이 아니라 무려 5년 동안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용돈으로 드린다고 했던 것이 맞지만 공장이 불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한 금액도 첫 달에만 5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100만 원씩 준 거였어요. 멍청한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몰라 비웃을 만큼 잊고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차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장 생각했어요.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데 전에 남편이 먹으라고 주었던 한약을 본인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따로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생색은 얼마나 냈는지 확인했더니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빚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당장 남편을 깨워서 이게 정말인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다 확인한 상황에서 더 할 말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장 이혼을 해야 할까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깨워서 시어머니 용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용돈을 보내지 않아서 난리를 쳤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언질을 했으면서 사과를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며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엄마께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종종 말씀하셔서 제가 종종 돈을 보내드렸었어요. 이번 달에는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돈을 보내지 못했어요.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되고 금액도 많지 않은데 남편은 제가 본인 핸드폰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모습에 기분이 상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무슨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5년이나 보내주었잖아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용돈을 드렸죠. 우리 부모님이 용돈 받으러 가셨었어요. 이건 우리가 아버지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드린 돈이었어요. 어차피 매달 100만 원씩 주었던 거잖아요. 아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적게 받으셨고 공장이 불타서 못 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어머님께 용돈을 줄 수 있어?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며 왜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 맞아.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다가 난리야. 내 핸드폰만 확인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지금 이 상황도 내 잘못인 거야? 너나 시어머니나 남 탓하는 것은 아주 똑같습니다. 이제 돈을 상환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살아가거나 뛰든 일을 하든 아라시에서 돈을 갚는 나를 속인 남편에게도 화가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왜 폰을 받느냐며 성미를 냈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아가는 도중에도 시어머니한테 약을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난리를 벌리고 있어요. 너는 일을 안 나간다고 했다며 지금 내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되도록 돈을 벌고 있는데 넌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이야. 내가 어머니와 함께 아침, 점심 그리고 야간까지 일해 돈을 버니까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해요. 돈을 벌어도 어차피 빚을 갚지 못하니까 쉬엄쉬엄 해야겠죠. 뭐가 제일 무서운지 몰라요. 너희들은 잠이라도 자야지. 그들은 잠도 안 자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계속 돈을 벌면서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대신 좀 벌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진비인데 왜 내가 벌어야 해? 어머님한테 그기가 5년 동안 용돈을 보내드렸잖아요.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보냈을 텐데 어머님이 일해서 5천 정도 보내주시면 제가 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받은 용돈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자 어머님이 눈을 휘둥그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모를 줄 알았냐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어떻게 어머님께 돈을 달라고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잘 됐네요. 어머님이 대신 나가서 일 좀 해주세요. 제가 사장님께 말해 놓을 테니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당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오키하셨어요. 그 후에 남편이 집에 와서는 쟤한테 무슨 짓이냐며 성질을 냈다. 리더라고 당신 우리 엄마 대신해서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전화에서는 당신이 그랬다고 배은망덕하다. 난리를 치는 거 알아보겠다고 하며 온 것 같아요. 아니야. 어머님이 왜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느냐고 물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벌금도 벌었으니까 돈을 벌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엄마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 건지 당신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니? 아니야. 어머님이 가져가신 돈을 야지. 우리 공장이 불타서 잠도 거의 못 자고 일하러 다닐 때도 꼬박꼬박 100만 원씩 받으셨어.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죽어도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당장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식이 돼서 부모님 용돈도 못 드려. 그리고 내가 번거로운 일을 준 거잖아. 당신이 돈 가져다 들었냐고. 근데 뭐 엄마 보가 일을 하라고. 당신은 이제 무엇 때문에 웃을 것 같아. 왜 내가 공장의 빚을 갚고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빚인 것도 맞아. 아니야. 온전히 당신이 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고민을 떠넘기는 장애 노릇을 하는 거잖아. 그게 왜 내 잘못인 거야? 뻔뻔하게 나서는 남편을 보고 나니 할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즉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지켜볼 게 없어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없이 모든 탓을 나에게 돌리거나 우리 부모님 탓을 하는 건 끝내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하고 내가 엄마에게 용돈을 받거나 보약을 해달라고 하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런 뻔뻔한 사람과 같이 있느니 그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하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자 오히려 그가 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모두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저희 친인척께서 사주신 집에 남편을 데려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짐을 받은 장모는 전화해와서 지게 뭐냐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 저희가 이혼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으로 뭐를 보냈어? 이것은 우리 아들의 옷과 물건들이야. 왜 이것들을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야? 저 아들이랑 이혼할 거면서 그럼 집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인데 남편의 짐을 제가 왜 가져야 하겠어요? 이혼이라니 무슨 난리야? 나의 집에 가다가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방방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초청되어 있지 않은데도 제 집에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먼저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했다. 내가 찾고 있었는데 나를 뵙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즉시 현관으로 나가서 시어머니 앞에 섰고 다시 얘기해보라고 했다. 지금 뭘 하시는 거죠? 예의는 뭔가요? 지금 아줌마가 제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리는 게 어떤 예의인가요? 행동은 있네요. 뭐 아줌마, 좀 봐봐요. 어색하고 아줌마야, 당신은 지금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안 사과하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너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지. 얘기 끝났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집으로 가 솔직히 욱해서 싸운 거지. 그렇게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당장 우리 빚값을 갚아야 할게. 어떡하지? 제가 이혼하겠다고 소리칠 땐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는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같이 빚을 갚느라 노력했는데도 엄마에게 용돈을 보낼래. 올바르게 개정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 혼자 금비를 갚아야 하니 얼마나 갑갑한지. 갑자기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 혼자 갚으라고 해서 무슨 우리야 그거 너 혼자 갚는 거지? 나는 여태까지 할 만큼 했어. 아, 이제 어머님한테 대신 돈 벌어오라고 하던지. 어머님한테 5천만 원 받아서 빚을 갚아도 당신 살만할 걸 무슨 5천만 원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서 내가 너 이렇게 버릇없게 행동한 거 없던 일로 쳐줄 테니까 빨리 아버지 짐이나 가져가라. 짐도 얼마나 한가득 있는지. 제 짐 때문에 집이 아주 질질 끌어진다. 왜 어떤 일로 쳐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일을 하셔야죠. 저는 일하고 싶어서 하신 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다가 진짜 본인 아들이 진짜 비참한 처지에 놓일까 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했다면서 너희가 돈을 벌기 어렵다고 알면서도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용돈을 안 줄 거야. 받은 건 너희가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거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보내줘라고 한 적 없어. 왜 이러는 거야? 넌 돈의 가치를 알아야지. 그런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해? 100만 원을 줄 거라고 했는데 엄마가 받으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라기가 이제는 결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원할 길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사태는 시어머니가 제게 용돈 얘기를 꺼내면서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고마워한다는 말을 꺼냈죠. 근데 어머니한테 진짜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나한테 고마운 거예요? 잘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너도 이번에는 그냥 있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어머님이 저에게 용돈을 보내라는 말만 안 했어도 저는 몰랐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혼자 죽어라 일하고 있었겠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는 남편이랑 둘이서 알아서 하든지 어머니 집을 팔든지 남편이 빚을 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엄마 집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아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남편한테 얼마나 연락이 왔는지 몰라요. 하루는 미안하다고 울면서 전화하고 하루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며 성질을 내더라고. 아마 이런 일로 본인이 이혼당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테니 그런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집을 나서는데 저희 경비실 앞쪽에 시어머니가 서 있고 이 문장을 현대 한국어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요? 나를 보자마자 뛰어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이제 화를 풀기를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난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돈도 우리가 어려웠던 때에 받은 돈인데 엄마가 용돈 안 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엄마를 보며 휴대폰을 건네니 엄마는 겁을 내며 도망갔어요. 남편이나 엄마나 내가 힘들게 갚은 빚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갚아주고 싶었던데 그걸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일한 모든 비용을 나눠서 청구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돈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없다면 기껏해야 1억을 받을 것이다. 있으나 뭐 그래도 어차피 언제나 그런 이유로 곧바로 재산 분할을 진행했다. 그래서 남편은 내게 와서 못할 이유를 댔다. 내가 날 위해 보낸 건 뭐야? 재산 분할로 1억? 그것이 정당한 거라 생각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디서 1억이나 주라고? 그럼 당신의 집도 포함해야 하지 않냐? 아니야. 내가 사는 집은 4명이야. 그렇게 멍청해서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주인인데 왜 우리의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 그리고 난 당신한테 돈이 있으니까 재산 분할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 아니야. 집을 팔든 당하든 해 결국 남편은 나에게 1억을 입금했고 그렇게 해결했다.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은 친정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팔아버렸어요. 남편과의 재산 분할로 작은 원룸 하나를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제가 옷가게를 차렸어요. 전에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괜찮은 품질의 옷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옷들을 가져다 놓으니 한두 명씩 우리 옷가게를 찾아오면서 나중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제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던 공장이 불이 났을 때는 내 삶에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시댁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떼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망스럽지 않아요.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해결해주고 좋은 일도 찾아오니 나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있으면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제 이야기는 이곳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